안녕하세요.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신송호입니다. 오랜만에 패시픽 브리핑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11월 1일까지 대한민국 경주에서 아시아 패시픽 경제협력체제 APEC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서 그 중요한 성과와 의의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번 APEC 정상회담의 전체적인 성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 여러 가지 각종 분석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는 중요한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APEC 정상회의가 그 전 세계를 잇는 하나의 연결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보면서 좀 오래된 얘기지만 1988년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 서울올림픽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88년 서울올림픽 이전에 84년 LA 올림픽이 있었고요. 그리고 1980년에는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냉전이 한창 진행 중인 속에서 미국과 소련이 각각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직전에 있었던 소련의 당시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유진영이 모스크바 올림픽을 전면 거부하고 참석을 안 했습니다. 불참하는 그러한 보이콧 운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또 대가로 4년 후에 열린 1984년 LA 올림픽에서는 또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 국가 전체가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그래서 모스크바와 LA 올림픽 각각이 반쪽짜리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8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8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소련을 위시한 서방과 공산권 전 세계가 참석하는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88 올림픽이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올림픽을 개최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담도 짧게는 그 배경을 보자면 이번 10월 말과 그리고 11월 초 이틀간에 있어서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8월 달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문제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동이 있었고, 또 이어서 연이어서 워싱턴에 나토 정상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국제 정세를 논의하는 그런 화려한 외교전이 벌어졌고, 이어진 9월 달에는 1일과 3일에 걸쳐서 중국을 중심으로 시진핑 주석 주관하는 그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그 다음에 연이어서 중국 전승절 그 퍼레이드가 열리면서 이번에는 중국 중심의 그 정상 외교가 한번 펼쳐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인도 모디 총리라든지 푸틴 대통령, 김정은 북위원장이 참석을 했죠. 그래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러던 것이 이번 저희 APEC 경주 정상회담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위시한 양쪽에 이렇게 그 두 대립각을 세우던 진영을 중심으로 그 외 모든 아시아 태평양의 주요 국가들이 20개 국가 정상이 참여하는 그런 APEC 회담이 열렸다는 게 참으로 그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회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88년 올림픽 당시 저희가 대한민국이 우리가 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가 경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었는데요.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도 어찌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상당한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을 하였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21세기를 좀 선도하는 새로운 글로벌 뭐 요즘 한국에 대해서 미들파워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책임 강대국 뭐 심지어 강대국 여러 논의가 나오는데 어찌됐건 한국이 21세기 이래 불확실성이 굉장히 가득 찬 국제 정세 내지는 경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하나의 역할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의 큰 성과는 역시 누가 뭐래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올해 출범을 하고 나서 1기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시작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전면적으로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미중뿐만 아니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까지 전 세계에 관해서 굉장히 높은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무역전쟁 그리고 보호무역의 시대로 들어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역시 핵심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그 사이에 한국, 뭐 일본,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는 미국과 어느 정도 그 관세 협정이 마무리되거나 타결되는 과정이었고, 다만 미중 간의 이 무역 전쟁은 아직까지 타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루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양 정상이 6년 넘게 만에 만나서 서로 자리를 같이 하고 이 미중 협상을 일단 서로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실제 그 결과에 있어서 미중 무역 전쟁이나 관계가 더욱 격화되지 않고 일단은 양자가 한 발자씩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소한 이번 양 정상에서 미중 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 그런 면에서는 뭐 휴전 상태로 일단 들어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나아가서 양쪽이 그래도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타협을 하는 그러한 상태가 보였다는 것이 최소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분석이 되고요. 그것이 향후 또 앞으로 미중 관계는 물론 이 지역 관계, 그 다음에 세계 정세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일단은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중요한 그 정상회담이 이번 경주에서 열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양 정상 간의 협의에서 뭐 중국이 강하게 압박을 했던 히토류 수출 금지를 1년 정도 유예를 했고, 미국도 이에 응해서 상응하는 관세율을 어느 정도 좀 낮춰주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양 정상이 다시 내년 4월에 일단 북경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미중 간의 협의와 타협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이번 협상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본인은 12점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족감을 표시하는 그러한 결과를 성과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또 미중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그 위에 굉장히 중요한 양자 간 정상회담이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많이 열렸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 지역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 말고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 한국의 이재명 정부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정상회의 직전에 새로이 들어선
다카이치 일본 여성 총리 등 세 나라의 모든 지도부가 올해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들 간의 중요한 정상회담이 이번 에이펙 회의를 전후해서 다 열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는 이번에 한국의 이런 에이펙 정상회의가 미중 양자 그리고 주변 한반도 주변의 주요한 중요 여러 가지 양자회담이 열리는 그런 장소와 시기적으로나 그런 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의 의미를 좀 보자면요. 경주 선언에서 나온 에이펙 정상 간의 합의문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정상회담 합의문이 나올까 말까 상당히 진통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 트럼프 1기 당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는 그 정상회담이 미중 간에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해가지고 전체 정상회담 합의문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이 세 가지의 기본 틀로 인한 모든 정상들 간의 합의문이 나오는 그런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자유무역과 자유시장 경제의 수호자로서 자처하던 역할에서 벗어나서 반대로 서로 간의 보호무역 내지는 무역전쟁을 하면서 국제 경제 질서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래서 그 싱가포르의 전 총리 같은 경우 지금 현 상태를 월드 마이너스 원이다. 전 세계 자유무역 세계 질서에서 미국이라는 가장 큰 중요한 하나의 중추국가가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취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물론 자유무역이라는 그 문구를 나머지 국가들이 넣자고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넣지는 못했고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세계가 더 이상 분열이나 단절의 세계로 가는 것을 막고 최소한 이 아시아 태평양 주요 지역 국가는 기존의 자유무역과 그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상호 의존성 이것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오히려 더 강화시키자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정상회담의 공동 선언문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이것이 이제 무역 투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 아니면 포용적 성장 같은 그 미래의 아젠다, 미래의 중요한 아젠다를 또 여기에서 같이 얘기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미래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AI 협력, 그리고 전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저출산 노령화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자라는 이러한 의제를 또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나름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AI 관련해서는 이것이 앞으로 많은 기회도 있지만 여기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이것에 있어서는 가장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쟁을 하면서도 서로 좀 협의의 그 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는데 지금까지는 양국 간의 그러한 대화나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 미중이 다 참석하는 가운데 이러한 AI에 관한 협의가 최초로 어떻게 보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 정상회의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크지만 이것을 한국이 주최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고
여기서 우리나라가 얻은 성과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중요한 정상회의를 이러한 시기에 한국이 주최했다는 것 자체, 그 의미에서 또 그리고 이런 다자간 정상회의 성공적으로 주최한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전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미중 정상회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한반도를 중심한 여러 주요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이 속에서 엄청난 수많은 양자간 내지는 다자간, 소다자간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이 21세기에 단순히 경제력이 커지고 군사력이 강해진다는 차원에서 국력이 커지는 차원을 넘어서는 어찌 보면 글로벌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이런 속에서 중요한 서로 간의 여러 국가들 내지는 양자 관계를 맺어주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는 새로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영어로는 브리징 롤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21세기 단순히 중추국가, 무슨 중심국가 이런 차원의 넘어서는 가교 국가로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연결돼서는 우리 한국의 국익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여러 회담이 열렸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못지않게 한중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여기에 한일 정상회담. 그래서 한국에게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미국과 중국, 일본의 정상과 중요한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게 저희한테는 또 중요한 국익에 관련해서 중요한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한일 간에는 이제 갓 취임한 일본의 다카이치 여성 총리와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 간에 양국 간의 중요한 첫 정상회담이 열려서 초반에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가 경색되는 방향으로 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양 정상이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실용적인 서로 한일 간의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앞으로 추구해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양 정상이 아주 분위기가 좋은 그런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그러면서 셔틀 외교를 계속 복원시켜 나가자.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에는 일본을 방문하는 그런 식으로 아주 분위기 좋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전히 물론 우리에게 제일 관심을 있었던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었죠.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8월 달에 이미 워싱턴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양국 정상회담을 첫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한미 간에 관세 협정이 마무리되지 않고 오히려 최종적으로 과연 관세 플러스 또 이제 미국이 저희에게 요구한 3,500억 달러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양자 간의 협상이 이제 결말이 지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굉장히 미국과 좋은 협상을 맺었다. 이거는 외신들이 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세는 15% 선에서 예정대로 합의가 됐고, 특히 또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저희 자동차 관세가 25%로 있었는데 그것을 15%로 낮췄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그런 협상 타결이었고, 역시 3,500억 불 중에 2,000억 불을 나누어서 200억 불을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게 되었다. 10년간에 걸쳐서. 이것도 의미가 있고, 나머지 1,500불은 오히려 한국이 조선업을 가지고 미국과 협력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도 단순히 3,500억 불을 저희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미국에 퍼주는 형식이 아닌 굉장히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미국 대미 투자를 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의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원자력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문제입니다. 이것이 모두를 놀라게 한 발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바로 본인이 승인을 했다. 또 그리고 그것을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기로 하자라는 식의 제안을 하면서 일단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의 원자력 그 에너지와 관련해서 개발과 관련해서 농축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도 뭐 크게 반대를 하지 않는 그런 반응이 나오면서 농축 재처리 관해서도 아마 중요한 하나의 좀 진전이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최소한의 그러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한중 정상회담도 한미 정상회담 못지않게 중요했던 정상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11년 만에 다시 한번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그 계기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그 지난 동안 사드 사태 이후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로 연결되면서 한중 관계가 상당히 좀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것이 이번 시진핑 주석의 전격적인 국빈 방문으로 인해 가지고 한중 관계가 상당히 다시 한번 양국이 이걸 복원하자는 그러한 중요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드렸지만 그 직전에 한국에서 핵잠수함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과정에서 뭐 중국 관련 얘기도 있어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양국의 상호 전략적 그 협력 관계를 오히려 더 다시 복원하고 강화하자는 식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로 양국 정상회담이 끝났다는 점. 그리고 그 점에서 한 두 가지 정도가 포인트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지역의 안보와 관련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니까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좀 중요한 기여를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중국에게 제안을 하고 시진핑 주석이 여기에 대해서 원래부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기여하고 싶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라고 했다는 것이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한중 관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뭐 여전히 관심이 많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한중 관계가 옛날에는 수직적 분업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기술력이 앞선 상태에서 뭐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뭐 주로 활용하는 그런 시기였다면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중국도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선진적인 경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서로 경쟁적인 관계로만 보지 말고 수평적 협력 구조로서 상호 윈윈하는 상태를 추구하자라는 제안을 했다는 게 또 굉장히 앞으로 있을 향후 한중 간의 경제 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하나의 또한 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정상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이후에 통화 스와프라든지 한중 FTA, 뭐 서비스 투자 관련해서 한 6개 실질적인 구체적 양해각서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또 이루어진 일이지만
뭐 이루어진 정상 만찬을 계기로 여기에 이제 박진영 우리 엔터테인먼트 그 대표가 참석한 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한류를 공식적으로는 물론 중국이 지금까지 한한령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기회에 중국에서 한한령이 해지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서 만약 이것이 그러한 실질적인 조치로 이루어진다면 양국 간에 앞으로는 문화 교류라든지 그다음에 인적 교류 이런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양자 관계가 뭐 워낙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중요하니까 좀 가려져서 그렇게 많이 부각이 안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금 캐나다라든지 호주, 싱가포르 등과 한 양자 정상회담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이 결코 만만치 않은 각 지역에서 한국과 대등하거나 이에 맞먹는 수준의 중요한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들이고 이러한 국가들과 중요한 양자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캐나다와는 나토의 창설국인 캐나다가 지금 독일과 한국 사이에서 지금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방위 프로젝트인 잠수함 프로젝트 약 60조에 달한다고 하는 것을 잘하면 한국과 오히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마련하고 호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향후 중요한 탈탄소, 에너지, 기후, 여러 공급망 등등에서 호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이 중요한 협력 관계를 맺기로 했다는 거.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우리가 또 앞으로 향후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할 동남아시아의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허브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이 싱가포르와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오히려 양자 정상회담 하면서 뭐 50주년 한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을 맞이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러한 다양한 국가들과 한국이 또 양자 간의 회의를 하면서 협의를 했는데요. 이거는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제까지 국제 질서가 미국 중심 내지는 미중 중심의 질서라기보다는 흔히 요즘 새로 또 나오는 단어가 G0 그래가지고 일국이나 어느 한 강대국이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요 강대국이 없어진 상태에서 나머지 여러 다양한 주체와 국가들이 이 세계 질서를 함께 협력해 나가고 내지는 여기에서 중요한 나름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지금까지 이런 강대국 중심의 외교를 벗어나서 우리와 비슷한 새로운 중견국 파트너들 내지는 혹은 우리보다는 좀 작지만 오히려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들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어가는 한국 외교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새로운 지평과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이 얻은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이번에 저에게 큰 화두가 되었는데요.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핵 잠수함 내지는 농축 우란 재처리와 관련한 원자력과 관련한 핵 기술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이미 언론에서 많은 화제가 됐지만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한국 방문과
그로 인해서 거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엔비디아의 가장 우수한 그 차세대 그 반도체죠. 칩 26만 장을 저희가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 핵과 AI라는 향후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전략적 기술, 핵심 기술 두 가지를 이번에 저희가 확보하고 선점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회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핵기술은 당연히 전략 잠수함은 군사 안보 면에 있어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이 당장 우리가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고 그렇지만 그와 연관지어서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무기를 핵잠수함이라는 무기를 우리가 앞으로 가지겠다는 것은 단순히 남북 관계를 넘어서 동북아 안보 내기는 나날이 불확실성이 더해가는 이 국제 질서에서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더구나 농축 제철이라는 그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굉장히 강한 그 원자력 그 에너지 이용에 있어서 또 중요한 한 단계와 연결이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기술 개발 나아가서는 이거 원자력 산업의 해외 수출이라든지 우리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또 AI 우리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하는 AI와도 또 연결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에 있어서 중요한 건 반도체 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돌릴 수 있는 에너지원의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가장 지금 활발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원자력 에너지, 특히 SMR이라고 해가지고 소형 모듈러 원자로라고 해가지고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 기술인데요. 여기에 있어서 한국도 앞으로 계속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원자력 에너지뿐만 아니고 이 AI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서도 중요한 에너지원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는데 이번 이거를 계기로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발판과 계기를 저희가 마련했다. 물론 핵 잠수함 관련 원자로라든지 농축 재처리를 위한 이런 기술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승인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게 저절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양국 당국자 간에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야 될 과정이 많고 내용도 많고 복잡한 여러 가지 협상이 또 놓여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장기적으로는 이 과정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AI에 있어서도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특히 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 AI를 선점하기 위한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미중이 절대적인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저희가 이번에 가장 핵심 기술인 엔비디아의 그 칩 26만 장을 확보하였다는 것은 젠슨왕 CEO가 스스로 얘기하듯이 한국이 앞으로 AI 강국 허브로서 성장하고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 있어서 또 그 젠슨왕 그 회장이 한국을 찾아서 한국이야말로 국가 차원에서 이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없고 거기에 또 관심뿐만 아니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기술이나 이런 여건들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와서 여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 내지는 협력을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21세기 기술 경쟁 이런 그리고 세계 질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차세대 기술 확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성과,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이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에이펙 정상회담 자체가 가진 의미, 그리고 우리 한국이 여기서 얻은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다 장밋빛 전망이고 여러 가지 성공적인 좋은 얘기들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그냥 단순히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미 관계라든지 한중 관계 또 한일 관계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일단은 성공적인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물꼬는 텄지만 이것을 앞으로 계속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만 좋은 선의를 가지고 잘하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또 상황이 변할 수 있어서 이제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출범을 올해 한지 한 6개월 남짓 된다는 차원에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번 정상회담 내지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한 저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아젠다 내지는 협력 과제를 잘 서로 간에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미국과 관련해서는 또 언제 또 이 트럼프 정부가 마음을 바꾸거나 여러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핵잠수함이나 뭐 원자력 협정 같은 논의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도 여전히 지금 양국 간에 특히 일반 국민들 간에 상당히 좀 아직까지도 서로 간의 감정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태이고, 그런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양국이 서로 협의해야 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뭐 한일 관계도 지금 일본 내 기류는 상당히 좀 보수 우익 쪽으로 기울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국내 정치적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일본 정부의 입장,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가 서로 묻혀놓은 여러 역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갈등 요소들이 언제 어떻게 또 터져 나올지 몰라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첫 단추는 잘 끼었다. 그래서 이런 양자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앞으로도 계속 주도적으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양자 관계들을 잘 좀 저희가 조율하고 협의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저희가 너무 지금까지 이런 우리 주변 강대국 중심으로 한 그 외교에만 좀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계기에 한반도를 벗어난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아니면 캐나다 이런 여러 국가들과의 또 중요한 관계를 이제 맺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는데 여기야말로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여기에서 실질적인 그런 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기 나름에 달려 있고 양국 정상이 얘기하는 것과 그 밑에서 실질적인 여러 가지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이 결국 그걸 실천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정부가 열심히 앞으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좀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혹시 에이펙 회원국은 아니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또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상당히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불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기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했고 내년 4월에 또 뭐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아시아 방문이 예정돼 있고 뭐 그 사이에라도
아마 언제든 상황에 따라서는 북미 간에 또 중요한 회담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국이 역시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이번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얘기를 했지만 중국과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 한반도의 그 안정 그리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우리가 계속 기울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말하듯이 평화가 있어야 그 외에 경제적 번영도 있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특히 이렇게 전 세계가 뭐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고 여기저기서 불안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야말로 저희 한반도는 어떻게든 이 영내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 분위기를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항상 이 평화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이것을 위한 또 당연히 자주국방 이라든지 안보를 위한 저희 노력도 강화를 해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그 외에 뭐 중국과 일본 등 심지어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주변 국가들과도 저희가 긴밀하게 소통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의미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중요한 한반도 관련 내지는 국제 질서 관련 이슈가 생기면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